병원에서 30년 넘게 일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환자는 혼자 걸어와서 밝게 웃으며 진료를 받고 어떤 환자는 휠체어에 의존해 온 가족이 돌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92세에 혼자 시장을 보러 다니는 할머니가 있는가 하면 58세에 뇌졸중으로 말을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건강 장수의 비밀은 특별한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에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운동이나 복잡한 건강법도 아닙니다.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평범한 일상 속 작은 습관들입니다. 건강을 잡으려고 무리하면 할수록 몸은 더 상합니다. 갑자기 헬스장에 등록해서 무리하게 운동하거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시도하거나 온갖 영양제를 한꺼번에 먹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며칠 지나면 지쳐서 포기하게 되고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건강은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매일 조금씩 몸에 좋은 선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을 조금 더 마시고, 조금 더 일찍 자고, 조금 더 천천히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요즘 의학계에서는 웰빙보다 웰다잉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품위 있게 나이 들고 편안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90세까지 살아도 20년을 병상에서 보낸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80세까지 살더라도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자립해서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 인생을 4분기로 나누면 각각 25년씩입니다. 1분기는 배움의 시기, 2분기는 성장의 시기, 3분기는 성숙의 시기, 4분기는 완성의 시기입니다. 이 중에서 3분기인 50세부터 75세까지가 가장 결정적입니다. 이 시기에 어떻게 몸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4분기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50대부터는 건강관리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젊을 때는 몸을 단련시키고 강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몸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병을 예방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복잡한 건강법은 필요 없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세 끼를 챙겨 먹고 같은 시간에 잠들기만 해도 몸은 안정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보다 언제 얼마나 규칙적으로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건강 점수 60점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종일 완벽하게 관리하다가 다음날 완전히 포기하는 것보다 매일 적당히 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60점 건강 루틴의 핵심 철학입니다. 오늘은 이 60점 건강 루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60점만으로도 충분한지, 나이별로 주의해야 할 건강 변화는 무엇인지, 모든 병의 시작인 염증을 어떻게 관리할지, 소화를 돕는 올바른 식사 방법, 노년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 그리고 당뇨와 고혈압을 예방하는 혈당관리법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건강 점수 60점의 의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관리를 시작할 때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시는데 이것이 오히려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완벽한 식단, 완벽한 운동, 완벽한 수면을 추구하다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60점 건강법은 다릅니다. 하루 3끼 중 1끼 정도는 좀 부실해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늦게 잠들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머지 시간을 규칙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 몸의 부담도 적고 마음도 편안합니다. 건강의 기준은 균형입니다. 너무 많이 먹지도 너무 적게 먹지도 않는 것입니다. 너무 격렬하게 운동하지도 전혀 움직이지 않지도 않는 것입니다. 너무 일찍 자지도 너무 늦게 자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적당히 유지하는 것이 바로 60점의 비밀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60점 건강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걷기, 과식과 야식 금지하기, 그리고 술과 담배 끊기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웬만한 질병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요행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먼저 매일 같은 시간에 걷기입니다. 30분씩 격렬하게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15분이라도 좋으니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7시든 저녁 6시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과식과 야식 금지는 60점 건강법의 핵심입니다. 배가 부를 때까지 먹지 말고 80% 정도 찰 때 수저를 놓으세요. 밤 9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야식은 소화기관에 큰 부담을 주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야간에 먹은 음식은 대부분 지방으로 저장되어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술과 담배는 나이가 들수록 독이 됩니다. 특히 44세 이후에는 알코올 분해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술은 반드시 줄이거나 끊어야 합니다. 담배는 혈관을 망가뜨리고 폐 기능을 떨어뜨려서 모든 질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 두 가지를 끊는 것만으로도 수명이 10년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루틴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일들은 몸이 자동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몸이 그 시간에 맞춰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면 위장이 그 시간에 맞춰서 소화액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몸의 리듬이 안정되면 건강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반대로 불규칙한 생활은 몸에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매일 다른 시간에 일어나고 다른 시간에 먹고 다른 시간에 자면 몸은 언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런 혼란이 계속되면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인생에는 몸이 크게 변하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이 시점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건강을 훨씬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계선은 34세, 44세, 60세, 78세입니다. 34세는 특히 여성분들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호르몬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한 후에는 더욱 큰 변화가 옵니다. 생리주기도 불규칙해지기 시작하고 체중도 쉽게 늘어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나이부터 고위험 산모로 분류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부터는 호르몬 관리와 스트레스 조절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4세는 알코올 대사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술을 마셔도 다음날 괜찮았지만 이 나이부터는 회복이 훨씬 느려집니다. 간의 해독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부터는 술을 줄이거나 아예 끊는 것이 좋습니다. 60세는 인생의 두 번째 큰 경계선입니다. 이때부터 탄수화물과 당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똑같이 먹어도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고 체중도 쉽게 늘어납니다. 또한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뇌질환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뇌의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식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흰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밥을 드시고 과자나 빵 같은 단순당은 가능한 한 피하세요. 대신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달걀 2개, 생선이나 닭고기 1토막, 두부 반모 정도는 꼭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근육량이 유지되고 뇌 기능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운동도 젊을 때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맨손 체조 같은 것들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악기 연주, 외국어 공부, 독서 토론 같은 것들이 뇌세포를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수면의 질도 더욱 중요해집니다.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패턴을 만드세요. 낮잠은 30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자면
밤잠을 방해하고 생체 리듬을 깨뜨립니다. 78세는 마지막 분기점입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면 9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방심하면 급격한 쇠약이 찾아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생명 유지력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근육량, 염증 수치, 혈액순환, 이 세 가지가 생명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근육량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조금만 움직이지 않아도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하루에 단백질 60g 이상은 꼭 드셔야 합니다. 달걀, 생선, 두부, 닭고기를 골고루 드시고 소화가 어려우시면 단백질 보충제도 고려해 보세요. 근력 운동도 필수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벽 짚고 팔굽혀펴기, 가벼운 아령 들기 같은 운동을 매일 10분씩이라도 하세요. 염증 관리는 생사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감기 한 번 걸리면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가공식품, 튀긴 음식, 단 음식은 최대한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위주로 드세요. 오메가3가 풍부한 등 푸른 생선도 일주일에 2~3번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순환을 위해서는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물을 1.5리터 정도는 마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또한 목욕이나 족욕을 통해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너무 뜨거운 물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미지근한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음은 염증이 모든 병의 시작인 이유입니다. 염증은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질병의 출발점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상처가 나서 빨갛게 붓는 것을 떠올리시지만 실제로는 훨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피로감, 부종, 체중 증가, 우울감, 심지어 기억력 저하까지도 모두 염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급성 염증과 달리 만성 염증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거나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지거나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우울해진다면 만성 염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얼굴이나 손발이 자주 붓거나 체중이 계속 늘어나거나 혈압이나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도 염증의 신호입니다. 관절이 뻣뻣해지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세포는 수명이 다하면 자연스럽게 죽으면서 새로운 세포로 교체됩니다. 이것을 자연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염증이 생기면 세포가 제대로 죽지 못하고 변형됩니다. 이렇게 변형된 세포가 바로 암세포의 시작입니다.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정상세포의 DNA가 손상되어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이것이 암으로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암 환자들을 조사해보면 암이 발생하기 전에 만성 염증이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위염이 오래 지속되어 위암이 되거나 간염이 간경화를 거쳐 간암이 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염증을 초기에 잡는 것이 암 예방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염증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감기가 오래 가거나 소화불량이 계속되거나 관절이 아픈 것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방치하면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염증이 생겨도 회복이 느리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작은 증상은 참고 넘어가시는데 이것이 바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며칠 이상 지속되는 소화불량, 2주 이상 계속되는 기침, 평소와 다른 관절 통증 등은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염증의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과식, 야식, 패스트푸드, 기름진 음식, 단 음식 등이 모두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 마가린, 쇼트닝, 튀김 음식들은 염증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설탕이 많이 든 음료수나 과자,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공육도 염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질산염이나 아질산염 같은 첨가물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또한 과도한 알코올 섭취도 간에 염증을 일으켜 전신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염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면역 체계가 약해져서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수면 부족도 마찬가지로 면역력을 떨어뜨려 염증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은 염증을 줄여줍니다. 항염 효과가 있는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등 푸른 생선, 올리브 오일, 견과류, 녹황색 채소, 베리류 과일들이 대표적인 항염 식품들입니다. 염증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3번 폭식하는 것보다 5번 조금씩 먹는 것이 염증을 훨씬 덜 일으킵니다. 밤늦게 먹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밤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염증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늦은 시간에 배가 고프다면 견과류 몇 개나 따뜻한 우유 한 잔 정도로 해결하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염증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물은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염증 물질을 빨리 제거해 줍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는 건강의 기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되면 음식 찌꺼기가 장에서 썩으면서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독소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은 점점 떨어집니다.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소화 효소도 부족해집니다. 위장 근육의 움직임도 둔해져서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소화에 맞춰서 식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소화불량의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식후 30분 이내에 트림이 자주 나오거나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든다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변비나 설사가 반복되거나 입에서 신맛이나 쓴맛이 나는 것도 소화 기능 저하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식사에는 올바른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신맛으로 위를 깨워야 합니다. 식초나 레몬즙 같은 신맛은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를 돕습니다. 신맛이 소화를 돕는 과학적 원리는 이렇습니다. 신맛을 감지하면 뇌에서 미주신경을 통해 위장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받은 위벽의 벽세포들이 위산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신맛 자체가 위산의 주성분인 염산과 비슷한 산성을 띠고 있어서 위 내부의 산도를 높여줍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은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음식물이 십이지장으로 잘 내려가도록 도와줍니다. 레몬즙의 구연산은 소화 효소들의 활성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맛은 침분비도 촉진해서 입안에서부터 소화가 시작되도록 합니다. 식사 전에 물에 식초 한 큰술을 타서 마시거나 레몬 반쪽을 짜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진하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당히 희석해서 드세요. 매실이나 오미자차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인 식사를 하는데 이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벽을 보호하고 단백질이 포만감을 주어서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식사할 때는 충분히 씹어야 합니다. 최소 20번에서 30번은 씹어야 합니다. 급하게 먹으면 큰 덩어리 상태로 위에 들어가서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누룽지 한 조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룽지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 효소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누룽지에는 전분이 열에 의해 분해되어 생긴 덱스트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위 점막을 코팅해서 보호해줍니다. 또한 누룽지의 구수한 맛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식사 후에 누룽지를 천천히 씹어 먹으면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누룽지가 없다면 보리차나 현미차로 대신해도 됩니다. 씹는 행위 자체도 매우 중요합니다.
씹는 근육과 웃는 근육은 같은 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씹으면 뇌가 행복하다고 착각합니다. 또한 충분히 씹으면 침이 많이 나와서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침에는 아밀라아제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서 탄수화물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침의 산성도는 약알칼리성이어서 산성이 강한 음식을 중화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씹어서 침과 충분히 섞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물이 위산을 희석시켜서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목이 마르더라도 식사 중에는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만 마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식사 1시간 후에 하세요.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마세요. 최소 30분은 앉아 있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즉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할 수 있고 소화도 느려집니다. 가벼운 움직임은 위장 운동을 도와서 소화를 빠르게 해줍니다.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중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시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위와 장이 쉬면서 독소를 배출하고 기능을 회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의 원리입니다. 공복 시간 동안에는 위장이 스스로 청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위에서는 모틸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강한 수축 운동을 하면서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밀어냅니다.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정화작용이 일어납니다. 또한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오토파지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포가 스스로 노폐물을 청소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세포가 젊어지고 건강해집니다. 다만 무리한 단식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평소에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던 분이 갑자기 한 끼를 거르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서서히 식사 시간을 조절해 가면서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저녁 식사 시간을 1시간 정도 앞당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는 아침 식사를 1시간 늦추는 방식으로 천천히 공복 시간을 늘려가세요. 몸이 적응하면 자연스럽게 16시간 공복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몸이 좋아하는 음식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 선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몸이 알아서 처리했지만 나이가 들면 몸의 처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서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울금은 강황이라고도 부르는데 하루에 1g 정도만 드셔도 효과가 좋습니다. 울금은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간의 해독 기능을 돕습니다. 또한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카레에 들어있는 노란색 성분이 바로 이 울금입니다. 유산균은 장 건강의 핵심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유지됩니다. 유산균은 한 번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당근, 사과, 바나나 같은 식품과 함께 드시면 장내 유익균이 더 잘 자랍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만 나이가 들면 야외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족하기 쉽습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우울감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일정량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의 핵심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은 자기 근육을 분해해서 필요한 아미노산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단백질을 안 먹으면 내 근육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일 달걀 2개와 손가락 크기의 고기 8조각 정도면 충분합니다. 커피는 하루 2잔 이하의 블랙커피가 좋습니다. 커피는 간암과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탕이나 크림을 넣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채소와 과일은 날 것보다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생야채를 소화하기 어려워집니다. 과일은 아침과 밤에는 피하고 낮 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과일을 드시면 과당이 지방으로 저장되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4가지 질환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생기면 나머지도 따라오기 쉽습니다. 대사증후군이 무서운 이유는 악순환 때문입니다.
복부 비만이 생기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혈당이 올라가 당뇨가 생깁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이 상해서 고혈압이 생깁니다. 혈관이 상하면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고지혈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나씩 연결되어 전신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슐린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의 열쇠와 같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늘어나는데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인슐린이 세포의 문을 열어줘야 포도당이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슐린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췌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췌장도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인슐린이 충분히 나오지만 나이가 들면 점점 줄어듭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이 오래 쓰면 힘이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슐린을 너무 많이 쓰면 고갈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단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췌장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서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현상도 생깁니다. 인슐린을 너무 자주 많이 분비하면 세포들이 인슐린에 둔감해집니다. 마치 시끄러운 소리를 계속 들으면 귀가 둔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같은 양의 포도당을 처리하는데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슐린을 아껴서 써야 합니다. 인슐린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이 바로 인슐린 도둑들입니다. 흰쌀, 흰빵, 과자, 음료수, 떡, 국수 같은 음식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서 인슐린을 많이 소모하게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소화가 빨라서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갑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완전히 틀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반면 현미, 잡곡, 채소, 콩류 같은 음식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인슐린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런 음식들은 식이섬유가 많아서 소화가 천천히 됩니다. 포도당이 조금씩 천천히 혈액으로 들어가니까 인슐린도 조금씩만 분비하면 됩니다.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어떤 형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쌀로 치면 흰쌀밥보다는 현미밥보다는 잡곡밥이 더 좋습니다. 빵으로 치면 흰빵보다는 통밀빵보다는 호밀빵이 더 좋습니다. 식사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천천히 먹을수록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급하게 먹으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음식이 들어가서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최소 20분 이상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드세요. 식사 순서도 혈당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를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으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젤 같은 막을 형성해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구체적인 식사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샐러드나 나물 같은 채소를 먹습니다. 그 다음에 생선이나 고기 같은 단백질을 먹습니다. 마지막에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습니다. 이 순서만 바꿔도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30%까지 덜 올라갑니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근육이 움직이면 포도당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혈당이 빨리 내려갑니다. 단 5분이라도 걷기만 해도 혈당이 빨리 내려갑니다.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 앞을 천천히 걷거나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해도 됩니다. 계단 오르내리기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식사 후에 몇 층만 걸어서 올라가고 내려오세요.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는 것도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밥을 먹고 바로 눕는 것은 혈당 폭탄 행위입니다. 누워있으면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혈당이 높은 상태로 오래 유지됩니다. 높은 혈당이 오래 지속되면 혈관벽에 손상을 주고 각종 합병증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식후 졸음이 오더라도 참고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후 졸음은 혈당이 급상승했다가 급하강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때 누워서 자면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식사 후에는 최소 30분은 앉아 있거나 가벼운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측정기를 하나 장만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전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을 재어보면 자신의 몸이 어떤 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상인은 식후 2시간 혈당이 140 이하여야 합니다. 인생의 3분기에 해당하는 50세 이후의 건강관리는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강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망가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병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병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건강의 핵심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매일 100점을 받으려고 애쓰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것보다 꾸준히 60점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60점짜리 꾸준함이 쌓이고 쌓여서 90세의 품격을 만들어냅니다. 루틴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몸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복잡한 건강법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강력한 건강법입니다. 염증을 줄이는 것이 모든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과식하지 않고 야식하지 않고 패스트푸드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염증은 크게 줄어듭니다. 작은 염증도 방치하지 마시고 초기에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소화를 돕는 식사법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신맛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씹어먹고 누룽지로 마무리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공복 시간도 적절히 유지해서 위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골라서 드시기 바랍니다. 울금, 유산균, 비타민 D, 단백질, 블랙커피, 익힌 채소와 과일 등은 나이 든 몸에 특히 좋은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혈당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먹고,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식후에 움직이는 습관만으로도 혈당은 크게 개선됩니다. 인슐린을 아껴서 쓰는 것이 건강 장수의 비결입니다. 건강은 한순간의 기적이 아니라 매일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10년 후, 20년 후에 건강을 만들어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60점짜리 선택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목표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떠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